세 번째 소식. 야, 이게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면 빅스텝 한 번 더 하면 빚 못 갚는 사람들이 190만 명이나 나온다. 지난 3월 말에 연 3.96% 금리로 올랐잖아요. 빅스텝. 근데 여기서 하느니 한두 번 더 올리면, 빅스텝 한두 번 더 밟으면, 다시 말해서 지금 3.4, 3.96, 즉 4%가량 연 기준금리가 7%로 오르게 되면 190만 명이 빚 못 갚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일단은 생활비는 있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비, 최저생계비, 생활비 빼고 월 수입으로, 월급으로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190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는 금융감독원의 추산이 나왔습니다. 190만 명이에요. 지난 3월 말 대비 50만 명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 중에 120만 명은 월급의 90%를 빚 갚는 데만 써야 한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채 총액이 123조 이상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악소리가 나고 곡소리가 나는데, 기준금리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예상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속속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더 오를 거란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걱정인데요. 시민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신용대출도 받고 집 담보대출도 있는데 이자가 작년 말 대비해서 한 50만 원 이상 지금 더 늘어나서 물가도 좀 너무 올라가지고 좀 생활에 많이 부담이 되고. 금리를 내려도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가 체감을 하지 못해 보여주기가 아니냐는 이자도 물가도 너무 올라 부담된다. 저 중에 120만 명이 월급의 90%를 은행에 다 내야 된다. 그럼 월급의 10% 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건데, 이제 어떡합니까, 김관삼 변호사님? 더 오를 거자는 거잖아요, 기준금리가. 네, 금리는 이제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6월 정도 해서는 굉장히 이제 다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고전적인 경제 원리나 정책에 의하면 결국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구조가 사실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대출 받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은행에서 대출할 때 원칙이 있어요. 정부에서 정원칙. 그걸 DSR이라고 합니다. 그럼 DSR이 일반적으로 70%라고 하면 내가 한 달 기준으로, 이거는 예이기 때문에 사례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지는 않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으면 월급 포함하면 한 700만 원 정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300만 원 갖고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1,000만 원 정도에 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근데 이자가 더 올라가게 되면 70%가 아니고 원리금 상환이 80%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15% 갖고 생활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50만 원 정도 갖고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활비에 쓰면 원리금 상환을 못 하죠. 그럼 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연착륙을 시켜야 하는데 사실은 마땅치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은행의 어떤 사적인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190만 명, 200만 명이 대출금을 연체하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침체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다라고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박정호 의원님, 이건 정부가 좀 챙겨야 돼. 왜냐? 자, 보세요. 정부가 은행의 금리에 직접적으로 내려라 올려라 개입해서는 안 돼요. 시장 경제니까. 그건 맞아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은행들이 대폭 다 대출 금리를 꼭 인상하라는 법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그럴 때 동반되는 게 이같이 금융권들이, 은행들이 이자를 막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의 인상폭은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높여서 서민들은 헉헉대고 있을 때 은행들은 성과금 잔치한다라는 기사 연말마다 우리 봤잖아요. 그런데 은행만 지금 배불리는 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뭔가 정부 자체에서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권이라는 게 뭐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으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래도 최근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호황인 거는 금융권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대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었다고.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대출금리, 예금금리에 대한 조정이 0.1%, 0.01%만 있어도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건에 대해서 금융권이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스스로의 뭔가 이렇게 사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촘촘하게 설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영끌족이 탄생하게 된 거는 우리 사회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뭐 정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사회 인식이 잘못됐는지 그렇게 누군가를 영끌하게끔 몰아왔어요. 그러면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정부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사람들의 긴급 생계 지원비처럼 급한 건 아니니까 분명하게 책임을 지우고 언젠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을 하는 안이 있어도 탁 털어내는 방식 말고 뭔가 쭉 긴 기간 동안에 지금 당장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는 있지만 긴 기간 동안에 사회적 책임을 본인들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촘촘하게 설계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 사이에 금융권, 은행들만 돈잔치 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면 은행들 스스로도 어떤 자성의 자세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서 TBS 교통방송과 관련된 토크를 진행하던 중 한 패널에 의해서 TBS가 종합편성 채널이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정확히 표현드리면 TBS는 종합편성 채널로 공식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서울시가 출연한 공공 채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승인한 종합편성 채널은 채널 A를 포함한 4곳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정정드리겠습니다.